안녕하십니까. 시사보험방송 7,000원 운전자보험TV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2세대 실손보험 5번째 시간, 절판의 서막 3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너는 보험사 편만 들고 병원을 깎아내리는 채널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꿈이 이제 의사였는데 공부를 잘 못해서 의대를 못 갔습니다. 아직도 의사분들 상당히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2012년도에 그 유암종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영어로 이제 카르시노이드 투마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에서 그 서울대학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그 생검하고 이제 진료 의뢰서를 들고 서울대학병원 가서 이제 그 소화기 센터 과장님을 이제 뵙고 했는데, 와, 역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사실은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뭐 크게 잘못되는 건데, 그 불친절함이 너무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의사가 또 신뢰가 가고, 네. 불안했던 마음이 싹 가십니다. 네.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는 의사가 저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서울대학병원이니까 이렇지 딴 병원 가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제가 다른 병원도 좀 가봤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저 때문에 저는 병원 잘 안 갑니다만은,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모시고 이제 그런 가는 편이 많았거든요. 특히 유독 서울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불친절한데, 저 그 불친절한 그 카리스마가 너무 좋습니다. 네. 병원 의사 선생님 굳이 친절하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 진료 잘하고 정확하게 치료 잘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의사 선생님이 서비스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다음 이제는 노안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안 수술은 1세대 실손보험부터 이제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시력 개선 목적의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됩니다, 약관에.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 급증하지 않고도 비급여 백내장 수술에 뛰어듭니다. 먼저 백내장 수술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노안성 백내장 수술은 당일 입원도 가능하고 통원도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괄수과제를 적용받아서 한 20만원 정도면 수술비가 다 됩니다. 그래서 포괄수과제라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어느 병원 가도 이 정도면 치료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게 포괄수과제입니다. 그래서 맹장수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어느 병원 가든 다 비슷한 병원비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 비싸게 받고 저기는 싸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포괄수과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내장 수술로 그 렌즈 삽입술이 들어가면서 병원비는 그 양쪽 수술하시면 한 2천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2천만원이 수술비 2천만원이 아니라, 보통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은 치료 재료대 아니면 무슨 검사비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렌즈 삽입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일단 보험사는 진단수당이라고 백내장이나 그럼 줬습니다. 근데 금액은 컸죠.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노안 수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병실이 없는 안과 의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했어, 이런 것도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가입자 실제 사례인데, 이분은 이제 노안 수술 아니었는데 그 하지정맥 수술을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었습니다, H손해보험사에. 근데 이분 당시 하지정맥 수술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500만원. 근데 이분이 사실 그 의원에서 수술했는데 병실이 없는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병원을 조사를 해서 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례들을
뽑아가지고 일일이 환자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가입한 보험사들한테 허위 청구했으니 반환 받으시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그때 제가 그 땡땡땡 경찰서에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냥 수사관이 물어보면 네네네 하고 잘못했습니다만 하시라.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 병원 의사는 뭐 구속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그리고 병실이 없는 병원에서 입원 영수증 허위진단서 발급된 건 맞으니까 다 인정하시라.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 500만 원 중 30만 원 뺀, 통원 치료비 30만 원 뺀 나머지 470만 원은 그대로 보험사에 H손해보험사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창피하셨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분이 수술하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이렇게 환불 조치된 게 아닙니다. 수술하고 나서 1년 반 지나서 경찰서 소환 통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렌즈 삽입술 해가지고 2천만 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근데 만약에 그 병원이 무슨 그 범법을 해가지고 그 위법한 일을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경우, 어떤 내가 허위 진단서를 받게 되면 다 내가 받은 2천만 원을 보험사에 환불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수술이 필요한 건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수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자료를 하나 보겠는데요. 일단 강화된 노안 수술 보장 요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매일경제신문에도 이제 보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 심사 기준, 이 심사 기준이 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 그 자료를 하나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치료 목적 외에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력 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100% 정답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만약에 정말 하실 거라면 이 변경된 수술 심사 기준을 의사 선생님께 먼저 보여주시고요. 이게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꼭 이 노안 수술을 받아서,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안경을 벗을 거야. 그런 분들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도록 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다만 지급되지 않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진단서를 멋지게 작성한들 검사 결과지를 갖고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 대학병원의 수술의 적합성 여부를 묻는다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는데, 재벌 회장님들 중에서 안경 쓰십니다. 이분들이 뭐 1,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뭐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술이 아직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꼭 필요하신 분들, 우리가 실손보험이 꼭 돼야 되는 분들은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좀 보시죠. 이 영수증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영수증이 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그 환자분 이름 지우고 병원 지우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가입자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 그 당일 입원 영수증인데 진료비가 병원에 납부된 금액이 700만 원인데, 이분이 이제 백내장 수술과 함께 렌즈 삽입 수술을 하신 건데, 이게 좌안만 렌즈 삽입 수술을 하신 겁니다. 우한 영수증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거 좀 치료 재료대로 7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렌즈 삽입술로 이제 700만 원 이제 쓰신 거죠. 두 쪽 해서 이제 1,400만 원. 노안 수술 치고는 이 병원이 뭐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천만 원 받는데 두 쪽 해서 이제 1,400만 원이면 많이 싼 거죠. 뭐 누가 소개시켜줘서 이제 간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으셨어요. 네. 나중에 이제 저를 통해서 청구한 것도 아니고 치료 전에 저랑 상의하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만약에 저한테 상의했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부지급되더라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님이 얘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분은 이제 지인이 이제 그 병원 잘한다더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못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에서 그냥 안 준 게 아니라 요 그 검사 결과지를 제3의 그 병원 의료기관에 그 의뢰해서 이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융감독원에 이제 민원을 내셨고요. 당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약관을 다 이제 뽑아서 달라, 아니면 약관을 이제 책으로 달라. 근데 제가 이분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2007년인데 2007년 약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저기 15년 전인데. 그래서 전산에 들어가면 일일에다 출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300건 이런데 그걸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실장이 이제 안과 실장이 된다 해가지고 한 거죠. 지인 통해서 이제 간 병원에서. 그래서 그 실손보험에서 다 된다는 병원 실장들의 말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과도 그렇고 그 모든 병원 다 그렇습니다. 그 실장들이 보험사 심사팀이 아닙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실장이 실손보험 안 되면 우리가 병원비 안 받게, 그러면 하셔야죠. 그러면 괜찮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심성의껏 환자를 진료했다라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끝입니다. 그럼 남는 거는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의 기나긴 민원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이분 저기 1,400만 원 지금 못 받아가지고 이분이 자신 소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이신데, 그리고 부자도 아닙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병원을 추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 소개로 가지도 마십시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뭐 조선시대처럼 뭐 허준 선생이 치료 잘하고 뭐 유희태 선생이, 요즘은 병원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네. 그래서 굳이 추천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대병원을 꼭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급스러운 병원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도 추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